이번 영상은 5월 2주차 추천 종목 리뷰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면 SK 스퀘어고요. 관련된 주제는 SK 쉴더스의 실패와 원스토어 실패, 그리고 가상화폐는 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근데 두 종목 다 이제 망했다라기보다 공모가 철회가 됐습니다. 자, 그래도 한 3개월 이내로 다시 한번 공모에 도전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철회했던 종목들이 3개월 이내에 좀 번복을 좀 하면서 다시 재상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신에 기업 가치를 좀 많이 깎은 상태에서 좀 진행을 했죠. 혹은 구주주 매출 좀 줄이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조율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조율하면서 다시 시장이 언제 좀 반등을 할지를 보고 다시 좀 증권 신고서를 들이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남았던 희망의 끈은 바로 가상화폐 3분기 출시인데, 이제 3분기가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긴 하죠.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상화폐 시장 자체도 좋지 않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지 그 부분도 좀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상화폐를 나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e스포츠를 활용한 방안들이 많고, 또 거기에는 NFT까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프로게이머들에게 좀 여러 가지 이 프로모션과 또 광고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자, 최근 실망 매물이 거의 다 나온 상태에서 다시 주가는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이 물량들을 현재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화가 조금 더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주째 지금 약간 소폭 올라오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그 거래량들과 모든 이 가격 차이를 좀 고려한다면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제가 볼 때는 횡보세를 좀 거둘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모르죠, 이 사이에 또 어떠한 호재가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시면 거의 이때도 엄청 오랐다고 생각했는데 월봉상으로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오른 게 없고 지금 쭉 지금 잡아당겨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신규 상장 종목은 언젠가는 갑니다. 이 회사가 껍데기 회사이든 투자 전문 회사이든 뭐든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라도 갑니다. 네, 그거를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줄창 요즘에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한컴 라이프 케어가 드디어 올랐습니다. 드디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7,550원이 상한가인데 7,190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거의 20% 2차 VR 정도까지 아마 걸렸다는 얘기일 거거든요. 물론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때가 훨씬 더 크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때 가격과 이때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하고 있는 종목 분석 좀 들어가 보시면 했지만, 그 작업복들, 소방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난, 보호복 이런 것들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산불들이 많이 나고 있어서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신규 상장주 종목은 언젠간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라든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보신다면, 또 정말로 갑자기 코인이라든가 혹은 예상치 못했던 어떠한 뉴스 재료들로 한 번에 딱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줄창 계속 사주고 있고요. 기관이 드디어 오늘 들어왔어요. 매도를 하다가 이게 좀 이어지면 좋겠지만은, 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재무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뉴스는 이제 봉쇄 완화 조치가 이미 한 달 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완화 조치는 안 됐고, 이제 완화 조치가 됐죠. 네, 피크론이 나오면서 운항 지수를 좀 올리면서 가격을 이제 방어를 좀 했었죠. 이제 그런 정책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제 최근 나온 기사로는 오히려 이제 물량이 다시 한번 풀리면서 선박 잡기가 어려워지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운임 지수가 오르고, 결국에는 계속 운임은 계속 요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HMM 같은 경우 그냥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이 좀 잡히고 있고, 이번에 올라가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감을 잡을 수 없고, 어떻게 본다면 진짜 코로나의 수혜를 엄청 잘 받은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간이 또 많이 팔기도 했지만 또 많이 사기도 했거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기도 했고 많이 팔기도 했습니다만, 순매수의 기조가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실적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5개 분기 연속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 3분기, 2분기 마저도 이 실적들을 상회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PR이 한 배인 게 말이 됩니까? 네, 거기에 배당금도 더 훨씬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대로만 준다면 정말 주가 상승률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또 그 배당금마저도 엄청 주면서 주가 상승력을 좀 더 키우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점 반등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어떠한 방향성을 그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은 계열로서 이제 펜오션을 좀 봐야 될 텐데, 펜오션 같은 경우에도 일봉
보시면 하락하다 살짝 멈췄고 주봉상으로도 그 전에 이제 좀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월봉상으로는 좀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월봉을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가격 차이가 좀 있어서 이제 그 물량 차이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기조를 보시면 외국인 순매도 이제 기간은 순매도인데 오늘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좀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밑에 이제 실적 보시면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만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2분기 때는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라는 거. PR도 10배 이하, 6배고요. 배당금은 사실 조금 낮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페노션보다는 HMM 쪽이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제 뉴스로 보시면은 간편 치료 주사 해가지고 이 바이오주들을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바이오주의 대장주 삼바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저점 찍고 또 어느새 올라왔어요. 굉장한 회사고 진짜 어떻게 본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로만 잘 컨트롤만 한다면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돈만 있으면 좀 들어가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죠. 저만큼 들어갈 돈이 없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 그다음에 기간도 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공장들 가동, 그리고 거의 세계 최초로 뭐 바이오주가 4공장, 5공장까지 막 지어가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투자는 좀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2분기는 아직 뭐 얘기는 없긴 한데 뭐 좀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의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이제 곧 또 영상들이 좀 나갈 예정이긴 한데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점 내려갈 때도 월봉으로 보여드리면서 아니 이게 코로나 주가일 때 레벨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로 들어가도 된다. 돈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지배구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변동폭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미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외국인 최근에 매수를 많이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매수는 아니고 매도인 상황이긴 하지만 매수로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출시가 또 되고 내년 아니 24년에 출시가 되고 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그 약들에 대해서 건너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해서 법인도 설립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이제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까지 해서 셀트리온에 다시 한번 성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좀 아쉽고 나머지 회사는 좀 제외하도록 하고요. 뭐 아이큐어 녹십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뒤로 좀 보내고 제가 또 하나 볼 거는 HK 이노엔입니다. K캡 때문에 한번 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온 상황이고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규 상장주가 종목이 한번 쭉 다 가라앉아도 언젠간 올라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한번 올랐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월봉상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봄을 보였고 소폭 많이 했다가 하락했다가 또 한번 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또 그렇긴 하지만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좀 잘 안 나오기 바랍니다. 제가 신규 매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구주주분들 좀 죄송하지만 일단 기간은 매수세를 살짝 돌아선 느낌이고 외국인은 오늘 대량 매도를 해서 조금 매도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게 있었군요. 메디카 홀딩스에서 HK 이노엔 보유 지분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이거 어떻게 팔았나요? 일단은 저거 좀 기사 있다 보고요.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되어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네요. 만약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3분기가 이보다 훨씬 좋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과연 이 실적치를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공동 보유 관계 해소 이거에 따른 매동 판매라고 보고 장내 매매를 좀 했다고 공시를 했네요. 근데 어느 타이밍에 언제 매도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때 매도를 했을까요? 그럼 지금 회사에 좀 너무 양아치적으로 좀 행동을 한 건데 이거는 나중에 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보시면은 줄어들었죠. 그래서 뭐 언제 팔았는지 좀 봐야 될 텐데 5월 23일, 24일, 그러니까 5월 23일부터 줄창 팔았군요. 5월 23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아치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5월 23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월 23일 양아치짓 했네요. 그쵸? 23일, 24일, 25, 26, 27, 28, 29, 30일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때까지 해가지고 결론은 여기서는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안 팔고 빵 떴을 때 쭉 팔고 서구서구 또 올라올 때 또 팔고 그래서 양아치짓을 좀 하긴 했네요. 물론 HK 이노엔이 했다는 건 아니고 메디카 홀딩스에서 담보를 좀 빨아먹고 나갔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었을 만한 호재성 이벤트들이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보유 지분을 좀 장내에 많이 팔았고 이것들을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많이 받아갔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한국 홀마까지 좀 껴들었었죠. HK 이노엔의 이제 모회사이죠. 그래서 여기는 2.52% 올랐지만 이제 본업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실 그렇게 좀 좋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물론 화장품 업종 내에서는 좀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분기 실적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항공 이제 결합 심사 이제 앞둔 이제 대한항공인데 아무래도 지금 좀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본다면 대한항공 쪽에서 좀 많은 노선을 좀 포기하면서 큰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수익성도 가져가고 기업 결합 심사도 통과하고 싶어서 둘 다 잡고 가다가 만약 이후에서 진짜로 어깃장을 놔버려서 깽판 쳐버리면 이거 진짜로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게 또 제2의 그 대우조선 해양 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을 본인들이 좀 폼을 의향이 있으면 대한항공이 폼을 의향이 있다면 좀 과감하게 노선을 좀 정리해 나가면서 또 항공 쪽과 또 항공 이외의 사업을 좀 키워가면서 좀 수익성을 좀 키워가야 되는 그런 대인배의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대한항공 3만원 밑으로는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렸고 기업검사 심사가 끝나고 또 리오프닝이 전부 다 끝나고 이제 여행이 정말로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여행 그 탑승객률이 좀 올라가면 주가는 그에 맞게 끝없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없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뭐 배당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UAM 사업에도 또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4%대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사실 여기는 기업 그 결합 심사가 마무리가 돼야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에어부산 주식도 뭐 취득했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좀 자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항공 중에 하나가 바로 TA항공입니다. TA항공이 대형선들을 보유를 하면서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변동성 그 현금성 자산까지 이제 확보를 했거든요. 이걸 어느 지점에 투입을 하느냐 그리고 좀 따내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재무표는 정말 좋지는 않다. 그래서 노선 정리가 되는 걸 빨리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확인된 상태에서 수익성이 얼마큼 나는가 이런 것들이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A 330-300 기종을 투입을 했다라는 거, 여기를 큰 그림 그리면서 그리고 인천에서 싱가포르 노선을 신규 취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얼마만큼 탑승객률이 올라가는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야 될 이제 모멘텀이고, 그다음에 제주 항공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이제 분배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뭐 배당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 받았네요. 6월에 인천에서 방콕 늘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한번 봐야 되긴 하는데 여기도 지금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UAM 사업도 지금 제주항공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항공주들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리오프닝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다음 리튬, 니켈, 코발트 이쪽으로 가면 이제 자원을 수급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킨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소강 상태에 지금 진입해 있고 조만간 좀 떨어지면 또 매수를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은 매도세, 기관은 매수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이형 필름마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점점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PER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발트, 망간 이쪽으로 보시면 코스모 화학조차도 좀 좋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상승폭이 굉장히 둔감하기 때문에 또 아직 안간주를 찾자면 코스모 화학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도 여기가 유증을 했던 거죠. 여기가 유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상승폭이 좀 크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실적들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고 2분기도 좀 잘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죠. 이쪽 부분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이길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미 놓쳤던 요 주가에 추천드렸었던 이 위치를 놓쳤기 때문에 또 제가 다시 뭐 어느 위치에 들어가시라 뭐 추천드리겠다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 일단 제가 전에 추천드렸었던 분들 매수하셨다면 그냥 꾸준히 쭉 가져가 보시는 거. 하지만 이제 전량 홀딩은 말고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현금을 좀 보유해서 저희가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한 종목을 천천히 기간을 두고 담아가는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야 자체는 이 리튬이라는 거, 니켈이라는 거, 코발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포스코 케미칼 계열사 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큰 메리트라고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차, 중고차 가격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현대차
네, 또 최근에 또 보고서가 또 이제 올라갈 거라서 네, 여기는 요 정도만 좀 그냥 차트만 실적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고서에서 이미 나올 거라서 네, 거기서 좀 자세하게 좀 봐드렸으니까 거기로 보도록 하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네, 조금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중고차 가격들도 이제 방어가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중고차 차트들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SK 렌터카 네, 현재 계속적으로 네,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저가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매수세가 조금 거의 보합세로 좀 유지가 하고 있는 상태이고,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2분기도 잘 나올 거라고 있어요. 잘 보고는 있고, 배당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이게 회사가 좀 만들어진 지 오래 됐는데, 네,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로 이제 상장을 했었던 K카라든가, K카도 지속적으로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뭐 나와 있는 건 없고, 코스피 200 지수 신규 편입을 또 했어요. 네, 좋네요. 왜 안 올라갔죠? 네, 어쨌든 실적 잘 나왔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과연 이제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랑 또 비교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배당도 주는 그런 이제 매력도 있는 회사입니다. 네, 다음은 롯데렌탈입니다. 롯데렌탈 굉장히 다시 한번 다운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최초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을 좀 봤었던 것 중에 하나도 이 종목 때문이었죠.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거 어느 정도 좋다고 얘기도 안 하고, UAM 사업이 정말 처음에 나왔을 때 롯데렌탈이 한다라고 했는데, 롯데렌탈이 중심으로 간다고 했는데 왜 주가가 안 가지? 라고 하고 수급적으로 내려갔었을 때 단기적으로 대부분 사람들 올라간다고 했지만, 이때부터 시작해서 미친 듯이 올라갔던 거죠. 네. 50%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이제 쭉 다시 한번 좀 가라앉은 상태예요. 네, 근데 저는 지금부터도 좋다라고 봐요. 물론 이 기세가 다시 한번 좀 꽂혀서 다시 한번 신저가를 세우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내려올 때 이런 종목들이 다 가볍게 좀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들은 좀 없고, 좀 다시 한번 횡보세를 잡다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하락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기간 때문이라면, 기간이 다시 한번 시장에 흐름이 바뀌어서 상승 구조로 간다면, 기간 매수가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상승을 할 수도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UAM 사업의 가장 핵심이고, 또 소카가 하반기에 IPO가 되면 롯데렌탈의 비교군과 또 지분 투자를 해놓은 것들로 통해서 주가 상승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렌탈 여러분들 한번 잘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또 배당까지 주는, 그러니까 SK 렌터카가 주가가 못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비교군들이 배당을 다 주고 성적이 좋은데 SK 렌터카만 안 주잖아요. 배당이라도 더 많이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 네, 그렇게 됐고, 1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도 조금 플랫이긴 하지만 조금 더 잘 나오기 좀 빌어봅니다. 네, 중고차 가격들이 아직도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게임주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뒤에 좀 남겨보도록 하고요. 코나아이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멀티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겠다, 메타버스도 진출을 하겠다, 블록체인도 진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좀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혼자 하기에는. 그래서 코나아이가 지금 역사적 저점을 좀 찍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52주 거의 신저가 부근이죠. 여기 신저가이긴 하지만 기간에 엄청난 매도세. 네. 그래서 손이 사실 잘 가지는 않는 종목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어쨌든 강한 모멘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 좀 움직이는 경향은 있으나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점이라서 담아볼 만한 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네, 종목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대기업이 요금 인상의 압박 때문에 LNG 열 병합소를 짓는다라고 해가지고 가장 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바로 SK케미칼이고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는 계속 비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이제는 좀 이 가격에 사야 되나라고 싶지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내려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좀 더 두고 봅시다. 1분기 실적 안 좋았고 2분기 실적이 과연 저기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배당도 3,000원이라서 좀 많이 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좀 압도적으로 많이 주는 건 아니니까 네, SK케미칼을 조금 네, 뒤에 좀 놓고 보기로 하고요. 네, 한화 자체가 또 이쪽 부분에서 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오늘 4.25% 올라갔고, 네, 주봉상, 월봉상으로 네, 과거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주봉상을 왔었을 때 그때 3만원 근처에 요때 한번 사보자라고 했고, 지금 요 구간도 다시 유효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1분기 실적 좋진 않았고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일까요? 10년간 주가 제자리 걸음. 네, 사실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저평가, 지주사 저평가. 네, 그래서 지주사들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속 터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결국에는 좀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지주사들의 매력이 올라가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뭐 개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뭐 기업이나 기관에서부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한 축에 SK케미칼을 또 통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SK죠. SK.
SK도 꾸준히 제가 담아가라고 말씀드렸고 외국인이 꾸준히 삽니다. 정말 미친듯이 삽니다. 그 다음 SK 1분기 실적 좋았고 굉장히 좋았고 2분기 실적도 좀 잘 나오길 바라봅니다. 네, 안 나온다면 이제 매수가 들어가겠죠. 저희도 22만원 정도에서 좀 들어가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좀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이 열 병합을 위해서 LNG 수입을 받는 건 SK 가스에게 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SK 가스도 요즘에 다시 한번 재상승하고 있고 이 가스 요금 인상 때문에 가스주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SK뿐만 아니라 삼천리는 거의 뭐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뭐 거품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삼천리 정말 많이 올라갔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일봉상으로 주봉상으로 거의 고점 부근입니다. 전 고점에 거의 다 다다랐고 삼천리는 미쳤습니다. 제가 과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던 종목 중간중간 보여드렸는데 와 이때도 높아요 이때도 높아요라고 했는데 야 이거 미쳤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과거에 이 종목을 알았을 때 샀었어야 되는데 이 두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두 번의 기회를 좀 놓쳐가지고 좀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네, 이때부터 좀 유튜브도 좀 열심히 하고 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좀 치일피일 하다가 못 샀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네. 근데 이 점은 약간의 고점 시그널은 좀 있어요. 여기저기서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가스주까지 해서 5월 2주차 종목들 정말 많은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고 게임주들을 잠깐만 보면 일단 제가 제일 잘 보고 있는 건 크래프톤. 하지만 주가 변동은 없다. 네, 주가 변동은 없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뭐 6개월 보유예수 뭐 신규 뭐 상관없습니다. 보유예수 물량이 다 팔려도 못 팝니다. 못 팔아요. 왜냐? 공모가 대비해서 엄청나죠. 지금 이게 주가가 50% 이하예요.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그래서 일단 우리 사주는 100% 못 팝니다. 100% 못 팔고 정말 구주주가 들고 있는 주식들은 팔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게 지금 현 주가에서 판다고 보진 않아요.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초기 투자자들하고 하더라도 공모주가에 50% 내려간 가격에서 누가 공모주 이 보유예수 풀렸다고 팝니까? 절대 저는 안 판다고 보고요. 오히려 더 매수했으면 매수했지 전 팔진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 주제가 뭐였어요? 3.0인데 여기도 지금 약간 좀 투자 모멘텀이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NC소프트가 대장주이긴 한데 여기도 아직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오늘 좀 다르고 내일 좀 다르고 또 신작이 나온다고 해도 과연 이게 성공할까? 예, 뭐 이런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넷마블인데 와 이거는 미쳤어요.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야 이 임직원 반대 매매 소식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반대 매매? 야 그럼 반대 매매는 아시죠? 네, 강제 처분하는 거. 이게 지금 회사가 이게 잘못돼 가고 있어요. 지금 회사가. 넷마블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을 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안 좋다라고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말 좀 안 좋은 일이 나서 좀 제 책임이 좀 있나 싶기도 하고 네. 자 오히려 또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꾸준히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사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을 거라 좀 보고 수익이 못해도 10% 네, 이상은 나셨을 것 같고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로 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도 제가 조심하자고는 했습니다. 네, 펄어비스 조심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주가를 또 오랜만에 좀 지금 보려고 하는데 심장이 좀 두근두근한데 6만원 네, 여기도 당분간은 모멘텀이 없어요, 여러분들. 신작에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모멘텀은 좀 없어 보이고 기대작이 망했기 때문에 지금 향후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저는 주가가 큰 폭으로 뭐 움직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게임 출시가 되고 나서는 계속 하향세를 걸을 텐데 그 많은 투자와 또 중고 판호까지 열리면서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좋진 않고 또 플랫폼의 문제로 이제 컴투스 자체도 지금 그 모멘텀이 완전히 지금 말아먹었고 또 이렇다면 또 오히려 위메이드가 위믹스 기반으로 한 이 생태계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게 현재 시국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위메이드도 지금 하락세에 멈춰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게임주는 지금 다 뭐가 움직일지 몰라요. 뭐가 움직일지 모르는데 비단 제 생각에는 크래프톤이 그나마 이럴 때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IP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이므로 저는 이럴 때 네, 크래프톤의 힘이 좀 발휘되지 않을까 싶고 혹은 이제 보라코인과 또 위믹스 생태계로 들어간 카카오 게임즈 또한 굉장히 좀 모멘텀을 좀 갖고 있을 수 있겠다. 좀 저점 대비해서 1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좀 접근할 때는 좀 주의해서 좀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반기 끝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데 또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될 거고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주일 후부터는 좀 많은 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국내 상황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에 발 맞춰서 우리가 좀 주식 투자를 좀 야물딱지게 좀 대응을 좀 하면서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고 또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더 하고 뭐 향후에 좀 시간이 좀 된다면은 또 이제 라이브 방송도 물론 이제 뭐 얼굴 공개는 하진 않겠지만 라이브 이제 방송도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질문 받고 같이 또 공유 정보 공유도 하고 네, 이러면서 같이 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벌써 1000명이 넘었고 네, 정말 감사드리는 일이 연속적으로 좀 일어나서 이제 광고 수익도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추정 수익이라고 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이제 광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개인적으로 혹시 광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이메일 적혀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 뭐 어떤 광고든지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좀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또 여러 업체들하고 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비드를 좀 넣어가지고 광고를 좀 따내고 있는데 만약 광고를 따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영상마다 조회수가 좀 들락날락한데 여러분들이 좀 편식하지 않는 네, 영상 청취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